ST사의 누클레오 L476 보드를 사용하여 GPIO 제어와 UART 시리얼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누클레오 L476RG 테스트 보드를 이용해서 GPIO 제어하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큐브 MX와 큐브 IDE를 사용했습니다. 이 보드가 누클레오 L476RG 테스트 보드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푸시 버튼은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LED는 LD2가 하나 있습니다. LED는 PA5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푸시 버튼은 PC13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B1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LD2가 켜지고 B1에서 손을 떼게 되면 LD2가 꺼지는 간단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큐브 MX를 실행해 봅니다. 큐브 MX를 실행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만든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곳에 표시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뉴 프로젝트 메뉴에 프로젝터를 만드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MCU를 선택해서 프로젝터를 만들 수도 있고 혹은 ST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예제 코드를 선택해서 프로젝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ST보드를 선택해서 프로젝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보드 셀렉트 화면이 나타납니다. 커머셜 파트 넘버라고 적혀 있는 박스에 보드 넘버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드는 누클레오 L476RG 보드입니다. 보드 이름을 입력해주면 우측 하단의 보드 리스트에 보드 사진과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걸 한번 클릭하면 위쪽의 보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보드 스펙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프로젝터가 생성됩니다. 디폴트 모드로 초기화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기까지 약 1, 2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다운받아야 하니 5분 이상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LED는 PA5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은 PC13번에 연결되어 있으니 PA5와 PC13번 핀을 살펴보겠습니다. PC13은 이곳에 있습니다. PC13에는 푸시 버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PA5번은 LED2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설정은 기본 디폴트 설정 그대로 두면 됩니다. 클럭이나 나머지 모든 설정은 디폴트 설정으로 두고 이 2가지만 제어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코어에 가시면 GPIO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GPIO를 선택하면 PA5와 PC13핀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PA5번 핀은 LED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 라벨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PC13은 버튼입니다. 지금은 GPIO 모드가 엑스트랄 인터럽트 모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인터럽트 모드가 아니라 GPIO 인풋 모드로 수정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외부 인터럽트 모드는 다음 시간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인풋 모드로 사용하겠습니다.
PA2와 PA3는 USART-TX, RX로 설정되어 있는데 통신을 위해 필요한 이 설정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커넥티비티 메뉴 아래 USART를 클릭합니다. 이게 USART 통신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모드는 어싱크로너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파라메트 세팅을 보면 데이터 통신 속도는 115,2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마쳤으면 프로젝트 매니저를 클릭하고 프로젝트 네임박스에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 줍니다. 간단하게 GPIO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툴체인은 디폴트로 EWAM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STM32 큐브 IDE를 사용할 것이니 STM32 큐브 IDE를 선택해 줍니다. 그 외 설정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드 제너레이터를 클릭해서 제너레이티드 파일즈를 봅니다. 소스코드와 헤더 파일 관리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소스와 헤더 파일을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너레이트 코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큐브 MX에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해 줍니다. 코드 생성이 완료되면 오픈 폴더, 오픈 프로젝트 선택창이 나타나는데 프로젝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큐브 IDE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라는 창이 나되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면 큐브 IDE가 실행됩니다. 화면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나타나는데 이 창은 닫아주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임포트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프로젝트 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어 폴더 아래 헤더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INC 폴더와 소스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src 폴더가 있습니다. src 폴더를 클릭하여 main.c 파일을 클릭해 줍니다. 버튼을 누르면 dpfdl가 켜지는 코드를 메인 함수에 입력하면 됩니다. 메인 함수를 찾아서 파일문 안쪽에 유저 코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GPIO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살펴보려면 왼쪽에 드라이버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아래 파일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gpio.h를 클릭합니다. 파일의 마지막 줄로 가면 여기에 gpio read, write와 같이 gpio를 사용하는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된 함수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버튼을 읽어야 하니 read핀 함수를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복사한 함수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매개 변수로는 포트와 해당 핀을 각각 입력해줍니다. 여기에서는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와 핀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포트와 핀 번호를 모른다면 소스 폴더 아래 gpio.c를 클릭하여 코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드를 확인해 보면
버튼은 핀 13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설정되어 있는 포트와 핀을 모두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건 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상태가 하이가 되는지 로우가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회로도를 봐야 합니다. 회로도에 보면 여기 버튼이 있고요. 이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라운드에 연결되니까 로우가 됩니다. 저항이 풀업 연결되어 있으므로 버튼이 눌러지지 않으면 하이, 눌러지게 되면 로우가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코딩을 해줍니다. 버튼이 눌러지면 로우가 되니 함수 이름 앞에 느낌표를 입력해줍니다. 로우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f문을 사용하여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검사합니다. 버튼이 눌러졌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괄호를 하나 추가하고 LED가 켜주는 함수를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GPIO 파일에서 라이트핀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맥의 변수는 3개를 넣어주어야 하며 포트와 핀 번호, 핀 상태를 입력하면 됩니다. 적혀있는 내용들을 모두 지우고 LED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와 핀을 확인합니다. GPIO.c 파일에서 포트와 핀 번호를 복사하여 메인 함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LED를 켜주면 됩니다. 푸시 버튼이 눌러졌다면 LED를 켜줘야 하니까 LED를 켜려면 하이를 주어야 하는지 로우를 주어야 켜지는지 회로도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회로도를 보면 LED는 여기 LD2로 표시되어 있으며 녹색입니다. 하이를 입력하면 LED가 켜지게 됩니다. LED를 켜주기 위해 하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디지털 회로에서는 리셋이 로우이고 셋이 하이입니다. 하이를 출력하기 위해 GPIO 핀 셋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다면 LED를 꺼주어야 하므로 else문을 사용하여 LED를 꺼줍니다. 여기까지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보드에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런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코드 빌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창을 보시면 빌드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를 위한 JTAG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디버거 탭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보드를 보시면 보드 왼쪽에 MCU에 코드를 써줄 수 있는 JTAG 역할을 하는 회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디버깅 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ST 링크를 클릭하고 스캔 버튼을 눌러봅니다. 시리얼 번호가 출력되면 연결이 잘 된 것이고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OK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디버거 연결되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운로드가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럼 이제 정상 동작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녹색 LED가 켜집니다. 손을 떼면 LED가 꺼집니다. 이제 테스트보드에서 UART 시리얼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통신 포트는 USART2를 사용하겠습니다. 큐브 MX에서 USART2의 통신 속도는 115,20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2, PA3 두 개의 핀도 이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F 함수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io.h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어야 합니다. 메인 함수 바로 위에는 라이트 이 함수와 풋 캐릭터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주어야 됩니다. 큐브 IDE에서 코딩해 보겠습니다. 먼저 main.c 파일에서 private includes 아래의 스탠다드 io.h를 인클루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 private 유저 코드 부분에 라이트 함수를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아래 유저 코드 부분에 UART 버퍼를 초기화해주는 코드를 추가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린터 F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푸시 버튼이 눌러졌을 때 푸시 버튼이라는 문자가 출력되도록 코딩을 하겠습니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을 때는 not push 버튼이라는 문자가 출력되도록 코딩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런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빌드를 다시 하게 됩니다. 빌드를 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에러나 워닝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버거 연결을 하고 연결이 되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PC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시리얼 포트몬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습니다. 통신 속도는 반드시 115,200으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not push 버튼이 계속 출력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푸시 버튼이 계속 출력이 되고 버튼을 떼면 not push 버튼이 계속 출력됩니다. 버튼 상태가 변했을 때 한 번만 출력이 되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버튼이 눌러진 상태입니다. else 부분은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튼이 눌러진 상태인지 아닌지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변수명은 버튼 플래그라고 하겠습니다. 0은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진다면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만약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눌러진 상태라면 이라고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C 언어에서 느낌표는 부정을 의미합니다. 푸시 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졌다면 푸시 버튼을 출력하고 버튼 플래그 값은 1로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버튼이 눌러져 있어도 버튼 플래그가 1이기 때문에 출력을 다시 하지 않게 됩니다.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을 때 출력도 한 번만 해주기 위해 작성한 부분을 복사하여 else 밑에 넣어주겠습니다. 느낌표는 지워줍니다. 버튼 플래그 값은 0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되었다면 다시 런을 해줍니다. 다운로드까지 되었으면 시리얼 포트 몬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누르고 있는데 출력은 한번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낫푸시 버튼이 한 번만 출력됩니다. 눌렀다 뗐다를 반복해 보겠습니다. 한 번씩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